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장 속에 나와 있는 필수 어휘를 가지고 어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한 10분 정도 되겠죠. 이 시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건종시앙이라는 단어를 배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전치사 이라는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이제 중국어에 막 입문하신 분들은 이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라는 단어를 알아놓으셔야만이 기본적인 문장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문장은 좀 길이가 길어요. 그만큼 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으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문장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가져왔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不同的 不同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不同的方式 方式는 방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방식. 그리고 뒤에 조리 뭐예요? 처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不同的方式来处理 라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뭐뭐로라는 해석입니다. 뭐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 하시면서 뭐뭐로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단어하고 흡사합니다. 요건 뭐예요? 이용. 이것도 뭐뭐를 이용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구체적인 명사가 주로 오죠. 구체적인 명사가. 근데 이라는 단어도 구체적인 명사 올 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명사가 많이 와서 도구로 사용이 되는 형태인 거예요. 도구. 방식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지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不同的方式来处理 이 不同的方式来处理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뭐로라는 해석이 나왔으니까 그 명사 앞에 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아니면 여러분 자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배우지 않을 텐데 资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격으로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 资格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뭐로라고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도구를 말한다 싶으면 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일단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 형태를 다른 문장 하나로 또 배워보겠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我是 나는 是 뭐뭐입니다. 이 정도 단어 아시니까 나는 뭐뭐입니다. 이 朋友 아시죠? 친구입니다. 朋友的身份 身份은 신분이라는 단어예요. 신분.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져요. 뭐가? 이라는 단어 뒤에 명사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뭐로예요? 신분으로. 신분은 신분인데 어떤 신분입니까? 친구의 신분으로. 마지막 뭡니까? 참가하다. 참가는 참가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我是以朋友的身份参加的. 我是以朋友的身份参加的. 나는 친구의 신분으로 참가한 겁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나는 친구의 신분으로 참가한 거야. 요렇게. 마찬가지 신분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명사, 도구죠. 참가할 수 있게 만든 도구가 뭐야? 뭘 사용한 거예요? 신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什么什么的身份 아니면 이 什么什么的方式 요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써드리지 않겠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안 좋은
나쁜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나쁜이 뭐예요? 不好的方式处理. 좀 빨리 해볼까요? 以不好的方式处理,以不好的方式来处理.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뭐뭐한 방식으로 할 때 앞에 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국 뚜이. 뚜이라는 단어는 팀이라는 단어예요. 팀. 그래서 한국 팀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한국 팀은 3比0, 3比0, B라는 단어 여기서는 3대 0이라고 말할 때 3比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胜利. 胜利는 뭐예요? 느낌 오죠? 胜利했다,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라는 단어 저희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로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스코어를 매길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比0 그러면 3대 0으로 胜利了 승리했다. 누가? 한국팀이. 요런 문장도 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요런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한국队以3比0胜利了. 한국队以3比0胜利了. 한일전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한 거죠. 이럴 때도 3대 0으로라고 스코어를 체크할 때도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특별한 형태 하나 또 기억하고요. 강의가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이제 더 추가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한국인 한국인은 요거 잘 보십시오. 앞에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뒤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웨이가 이성이에요. 웨이 사성이 아니고요. 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식 하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以什么什么为什么什么 이 A 为 B 하면 A를 A로서 아니면 뭐 A로서 해도 되고 A를 B로 삼는다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삼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A로서 B로 삼는다. A를 B로 삼는다. 삼는다는 여기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 하시면서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자리에 단어 하나씩 집어넣었죠. 첫 번째는 어떤 단어 집어넣습니까? 미판. 미판은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밥이고요. 쌀밥.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뭡니까? 주식. 한자를 아시는 분들 주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인은 이 미판 웨이 주식. 쌀밥으로서 주식을 삼는다. 이 말은 결국 의역하면 뭐예요? 한국인의 주식은 쌀밥이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什么什么, 왜什么什么를 모르면 좀 수준이 떨어지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人的主食是米饭. 물론 이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 좀 했다 싶으시면 한국人以米饭为主食. 요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술이라는 단어, 술을 좋아해요. 그는 술이 아주 주식이야. 그러면 이 지어라는 단어가 어디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 지어 웨이 주식. 그는 술로서 주식을 삼는다.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패턴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들과 좀 느낌이 다르게 여기는 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왔냐면 앞문장, 뒷문장 사이에 온 것이 좀 특징이죠. 앞에서 이라는 단어는 다 전치사의 느낌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 이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가 뭐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로 쓰여서 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문장 뒷문장만 해보겠습니다. 티엔 죄송해요. 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티엔이에요. 티엔이라는 건 뭡니까? 티엔은 뭐예요? 매일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티엔 두 번 쓴 건 뭐예요? 강조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는 날마다 뭘 봅니까? 中文书, 중국어 책을 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뒷문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요 단어 뭐예요? 꼭 알고 가셔야죠. 디가오는 무슨 뜻입니까? 향상시키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향상시키다. 뒷문장 한유水平 뭐예요? 수준이죠. 수준. 그러면提高汉语水平 그럼 뭡니까? 중국어 수준을 향상시킨다. 여기까지. 앞문장은 그는 매일 중국어 책을 본다. 뒷문장은 중국어 수준을 향상시킨다. 근데 가운데 이가 들어오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매일 중국어 책을 봅니다. 중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접속사로 쓰여진 이라는 단어의 법칙은 딱 하나예요. 앞문장 쉼표가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 뒷문장 앞에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와서 두 문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라는 단어는 절대 뭐뭐 하도록이라는 접속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방금 전에 배웠던 전치사의 개념 뭐뭐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수업하는 이 필수 어휘에 대한 표현법은 절대 그 단어의 100%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50%도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럼 제가 왜 선택해서 이 문장들을 가르쳐 드리냐면 HSK를 풀든 중국인하고 대화를 하든 딱 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필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외의 내용들은 사전을 찾는다든지 어법책을 따로 구입하시면 더 풍성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배운 5문장 정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출현해도 대충 혹은 정확하게 해석 가능할 거고요. 대화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강의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 저희가 중국어 학원이니까 숙제가 항상 있어요. 오늘 숙제는 오늘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암기하시고요. 특히 오늘 배웠던 이라는 단어의 해석법들 따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중국어 더 성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